22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다주택자들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먼저 올해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 얼마나 될지 임동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 단독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강남 대장주로 꼽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를 갖고 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339만 원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같은 면적의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를 또 한 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담해야 할 세금은 6,637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1년 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들을 갖고 있었다면 저는 지난해 말 2,364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을 겁니다. 즉 1년 새 세금이 180% 늘어난 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나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폭탄 수준의 종부세가 나오는 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중첩된 결과입니다. 특히 정부가 3주택 이상 혹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린 영향이 가장 큽니다. 종부세 수는 2018년까지 1조 원대였지만 징벌적 과세로 2019년 2조 6,713억 원, 2020년 3조 6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총액은 지난해보다 42% 급증한 5조 1,138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이른바 종부세 폭탄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올해 다주택자들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직접 현장 분위기를 좀 취재해 봤다고요? 네, 일단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22일에 이제 발송될 예정이고요.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가 1주택자나 그리고 2주택자 등 다주택자들은 올해부터 이제 보유세율이 올라서 이들 이제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이 더욱더 커지는 셈입니다.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이제 고지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점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부가세가 70%에서 80%가 나오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이거죠. 우리 부동산 문제가 전체적으로 옛날의 정책으로 돌아가서 그런 그 길을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다주택자 대부분이 일부러 투기를 해서 이제 집을 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지금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세금 폭탄을 받고 기뻐할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세 부담이 늘어나면 예.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매물이 쏟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지난해였죠. 7월 710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올해 종부세 납부 이전에 나왔다면서 매물 폭탄 수준은 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예고했던 부분인 만큼 2021년 올해 세금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 3월과 그리고 6월 지자체장 선거가 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양도세 완화나 종부세 면제 등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집값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유해서 내야 할 세금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좀 차익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심리도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시급히 팔아야 할 사람들은 이미 좀 팔았고 예. 지금 이제 버틸 사람들만 남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미 좀 임대주택을 뭐 등록을 해놨다든지 예. 아니면 뭐
증여를 해서 이렇게 세액 부담을 피한 이런 사례도 있다고요? 네,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9월의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를 보겠습니다. 6만 3천여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 기간에 경기도와 지방이 각각 2만 1천여 건, 2만 6천여 건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예. 자칫 거래 절벽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뭐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가 되니까 좀 시간을 두고 차차 매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예. 버티기에 나선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내년 대선 때까지는 꼼짝없이 매물이 잠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대안이 없겠습니까? 일단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세만큼이나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어떤 이런 부분들도 현재 문제로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 증가로 집을 팔려고 해도 이 시세 차익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이제 다주택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정책을 어떤 선별적으로 좀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쏟아내야 하게끔 그런 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좀 퇴로를 열어 주어야만 실제로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보유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점점 늘리면서 팔고 갈 수 있도록 양도세에 대한 부담들은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가 늘면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대체적이었습니다. 또 매매 물꼬를 터져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아마 뭐 양도세를 풀어주면은 시세 차익으로 다시 주택 시장이 좀 뛰어들까봐 염려를 하는 모양새인데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제도 설계를 잘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동산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